별을 사랑한 민족 시인 윤동주.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적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다시 찾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독립운동가라고 합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보통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또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일본에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써서 우리 민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준 윤동주 시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이 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가 쓴 오줌 싸개 지도라는 동시예요. 이 시에는 먼저 별나라로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아빠는 일제를 피해 만주 땅으로 가셨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슬픔에 잠긴 시를 많이 썼고, 특히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희망의 별을 노래하는 시인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이름은 해처럼 빛나는 아이라는 뜻의 해환이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은 일본을 피해 중국으로 넘어가 살기도 했어요. 명동촌은 중국 연변에 있는데 윤동주가 태어날 때는 평화로웠다고 해요. 윤동주는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하고 웅변도 잘하는 아이였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와 시 쓰기였죠. 그래서 친구들과 원고를 모아 직접 새 명동이란 잡지도 만들었어요. 1935년에는 평양에 있는 숭실중학교 3학년으로 전학을 가고 시 쓰기를 열심히 해서 7개월 동안 15편의 시를 지었다고 해요. 이때 특히 동시를 많이 썼는데 조개껍질이란 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울언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 잃은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이 시에서도 북쪽 나라의 외로움과 짝을 이룬 조개껍데기를 통해서 빼앗긴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윤동주의 숭실중학교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모두 천황폐하가 있는 동쪽을 향해 매일 절을 하라. 일본은 강제로 일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일본의 천황이 신도 아니면서 우리 보고 신에게 하듯 절을 하라고? 우린 그리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안 할 것이오. 많은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자 일본은 강제로 숭실중학교를 닫아버렸어요. 그 후 다른 중학교를 졸업한 윤동주는 1938년에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어요. 동주의 아버지는 의과 공부하기를 권했지요. 동주야, 의과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도 치료해 주렴. 아버지, 저는 문과에 가서 문학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아니, 그깟 글을 써서 뭐해? 아버지께서 반대했지만 윤동주는 본인이 결심한 대로 연희전문학교 문과, 지금의 연세대학교 문학과에 들어갔죠. 한편 일본은 이듬해 미국의 하와이를 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국가 총동원법을 만들어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강제징용으로 위안부로 끌고 갔어요. 나라를 빼앗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제의 억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윤동주는 슬펐어요. 아, 나라 잃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윤동주는 자화상이란 시를 통해 빼앗긴 나라에서 사는 자신을 돌아보며 아픈 마음을 표현했어요.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에 졸업반이 된 윤동주는 종로에서 하숙을 했어요. 친구와 뒷동산에 올라가 별을 보며 그리운 가족들을 생각하고 나라 잃은 슬픔도 시를 지어 마음을 달랬어요. 지금 그곳은 시인의 언덕이라 불린답니다. 졸업을 앞둔 윤동주는 자기가 쓴 시를 모아서 시집 3권을 만들어 친구에게 나눠줬어요. 그 시집에 들어있는 시 중에서 서시와 별에는 밤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 해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리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그때 후배에게 맡긴 시집이 일본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보관되어 있다가 훗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연희전문을 졸업한 윤동주는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 미국과 전쟁 중인 일본은 더욱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조선인들은 이름을 모두 일본식 이름으로 고쳐라. 앞으로는 조선말을 금지한다. 조선어를 사용하지 마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고 심지어 우리말조차 못 쓰도록 했죠. 윤동주는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정말 싫었지만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이름을 바꿔야만 했어요. 히로누마 도주, 바로 윤동주의 일본식 이름이에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로 줄이자. 이렇게 참회록이란 시를 써서 일본 이름으로 바꾼 것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과 후회, 슬픔을 시 속에 담기도 했어요. 윤동주는 도쿄에 있는立教대학 영문학부에 다녔으나 얼마 안가 단짝 친구이자 사촌이었던 송문규가 다니는 교토의 도시자 대학으로 옮겼어요.立教대학에선 강제로 군사훈련을 시키고 일본 군대에 들어가도록 자꾸 강요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모두 한군이 되어 우리 일본을 위해 싸워라! 왜 우리가 일본 군인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거지? 나는 공부를 하러 왔지 일본 군인이 되어 싸우는 건 정말 싫어. 도시자 대학으로 옮긴 윤동주는 송문교와 함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곳은 동주가 좋아하는 시인 정주영이 다녔던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동주는 틈틈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시를 썼어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일본에서 지내는 외로움과 희망을 품은 쉽게 씌워진 시란 시예요. 1943년 7월이었어요. 동주야,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거지? 그래, 몽규야. 빨리 가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보고 싶어. 윤동주는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갑자기 일본 경찰이 나타나 윤동주와 송문규를 체포했어요. 윤동주! 송문규! 나와! 너희를 반역죄로 체포한다. 나는 조선인 유학생을 상대로 일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지. 윤동주, 나는 조선 유학생들을 선동하며 일본에 반역하는 글을 썼다. 어이없게도 한국말과 글로 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는 제목으로 잡혀간 거예요.
윤동주와 송몽규는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혔어요. 일본은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옥에 가두었죠. 1년 뒤인 1945년 2월, 윤동주는 해방을 불과 6달 앞두고 감옥에서 병명도 모른 채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윤동주의 나이 29살 때였죠. 윤동주가 죽었다. 와서 시신을 가져가라. 연락을 받은 윤동주의 아버지와 삼촌이 후쿠오카 형무소로 윤동주의 시신을 가지러 갔을 때였어요. 윤동주와 함께 갇혀있던 송몽규를 면회했죠. 송몽규는 해골처럼 뼈만 남아있는 모습이었어요. 몽규야, 이게 무슨 일인가? 동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자네 몸은 또 왜 이렇게 말랐는가? 모르겠어요. 나와 동주는 날마다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았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져요. 동주도 그 주사를 맞다가 죽은 것 같아요. 감옥을 살다가 죽으면 시신은 가족에게 들려주며 죽은 이유를 알려주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일본은 윤동주가 병에 걸려 죽은 것인지 사고로 죽은 것인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윤동주가 왜 죽었는지 끝까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20여일이 지난 3월 7일, 송몽규도 그만 감옥에서 죽고 말았죠. 일본은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을 상대로 일부러 병균을 몸 안에 넣는 생체 실험을 했는데 윤동주와 송몽규도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한 주사를 맞고 죽었다고 전해진답니다. 가족들은 윤동주 시인을 북간도 용종마을 동산에 있는 묘지에 묻었어요. 무덤 앞에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비석도 세웠습니다.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해방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별을 보며 희망을 노래하던 윤동주 시인은 그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해방 후 1948년에 시집을 보관하던 친구와 가족들이 윤동주 시인이 쓴 31편의 시를 모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만들었어요. 이때부터 윤동주의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시를 사랑하며 낭송하고 있답니다. 일본이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어려운 시기에 아름다운 시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일본에게 맞서고 싶어 했던 시인 윤동주. 깜깜했던 시대에 반짝이는 별을 노래하며 희망을 찾았던 시인 윤동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입니다. 우리 함께 윤동주를 생각하며 시 한 편을 낭송해 볼까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내용이 담긴 시랍니다. 눈 감고 간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1968년 11월 윤동주의 시를 생긴 윤동주 시비가 연세대학교 교정에 세워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게 되었답니다.